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예, 지금. 예, 그 계절적인 요인 뭐 이거 갖고 음. 이야기를 하긴 해요. 왜냐면 뭐 그러면서 이제 연말 랠리는 지연된 거지 완전 취소된 건 아니다. 아, 지연된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 주식과 채권 모두 가능하다 랠리가. 어. 예, 근데 이제 보통 과거 기준으로 이 5%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10년물이 5%가 넘어가면 주식이랑 채권이 같이 빠져요. 그 어. 상관관계가 뭐 그렇더라고요. 나 어디 보니까. 그러니까 5% 넘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둘 다 빠진다. 그냥 둘 다 안 좋다. 뭐 이게 대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이 되면은 훨씬 더 명확해질 거다. 뭐 이런 걸로 좀 11월에 대한 희망 뭘 좀 이야기했어요. 아직 10월이니까 좀 음. 기다려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 시즌이 뭐, 뭐 10월이 다 지나면 거의 다 이제 마감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렇죠. 실적이 끝나니까. 어쨌든 11월 돼서 좀 보자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나가야 또 명확해지는 그런 이야기 좀 있고. 요거는 또 조금 안 좋은 건데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201선에 위에 있는 종목의 수가, 이게 이제 원래 이 앞전에 그 지수 올라가는 것보다 요게 이제 그 못 올라갔다는 거죠. 종목 수가.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는 게 좀 안 좋은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 뭐, 7개 종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계속 여기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켓 프레스가 좀 확장돼야 그래도 시장의 랠리가 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 그다음 요 그림은 뭐 나스닥이랑 그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였는데 비트코인만 올라갔거든요. 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올라간 게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간 게 못 올라간 게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보통 이제 너무 혼자 올라간 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이번에 좀 약간 그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다. 요것도 좀 그 채권 금리랑 뭐 이 지수랑 또 이렇게 반대로 갔듯이 지금 요것도 좀 상당히 좀 반대로 가고 있는 모양이긴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 새 차트를 보시면은 낫다. 왜 나으냐? 미국 주식이 글로벌 마켓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미국 기업들의 MSCI All Country World Index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어. 좋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S&P 500의 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미국 외 기업이죠. 그러니까 미국 난 US 스탁이 대해는 그것만 보면은 계속 상대적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이 아닌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건 계속 빠지고, 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가장 큰 10개 그 주식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뭐, 절대적으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도 뭐,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이 그래도 낫다. 뭐, 어.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조정받으니까 다 힘든데, 아마 한국은 더 힘든 상황이죠, 지금. 뭐, 그런 흐름이고, 지금, 뭐, 소문에, 뭐, 이렇게, 루머 같은 데는 지수를 억지로 이제, 내년 선거 전까지 이제 방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던데, 아니면 벌써 뭐, 저기 밑으로 갔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머징이나 기타, 중국도 지금 저번, 저점까지 내려왔고,
어, 주식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이제 이쪽이 낫다는 걸 말하고, 요거는 보시면은 그 현재 여기 가구 여기가 37 정도 되는데, 현재 그 가구당 그 비용 지불하는 비용이 되게 그러니까 그걸 어려워하는 그 비중이 37%로 이제 그래도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결국은 뭐 학자금 대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금리에 따른 대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더 어려움을 겪는 층이 이 대학 학위를 보유한,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대학 학위를 보유한 가구가 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음, 좀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그렇게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구글이 만약 같은 날 실적 발표를 안 했으면 구글이 좀 덜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결국엔 그 둘의 차이가 이 AI에 대한 포지셔닝이 이 포지셔닝에 대한 차이가 이제 확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음, 뭐 바드가 나오고 이제 구글이 AI를 막 잘하나 보다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주가가 더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포지셔닝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좋은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만약 따로 했으면은 이렇게 비교 대상이 이렇게 시간차가 있으면 비교 희석이 좀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지금 이제 올라왔다는 부분하고 그 클라우드 내에서 이제 애저가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이제 뭐 그 부분인데 현재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 뭐 이쪽 그 조직들, 그 조직들의 그 워크로드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이제 이전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레비뉴 그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이제 이 이전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그 글로벌 인프라 및 AI 역량이 지금 계속 이걸로 인해서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어,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건 전체적으로 어, 매출 전체를 올리는데 기여한 거는 오피스 365예요. 네. 오피스 365 우리가 쓰고 네, 있는, 네, 오피스 음, 365가 매출을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한 거죠. 요거는 이제, 그렇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건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가장 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핵심적인 이제 뭐, 애저 같은 경우 아까 뭐 차트 보여주셨다시피 이제 턴하는 이 28%로 올라오는 이 턴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애저를 올리는데, 어, 결국 여기서 제가 계속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예상보다 높은 AI 참여는 결국 오픈 AI API를 많이 쓴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에 써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불 정액제 말고 이 API를 써서 그걸로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음, 이렇게 자기 거를 발행받아서, 그러니까 쓰는 만큼 결제하는 거죠. 그거를 음, 뭐, 다른, 다른 AI 서비스 하는데 넣고, 질문하고 돌리면 그 토큰당 결제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방식을 쓰는데, 어, 네. 그래서 뭐, 리밋도 걸어놔요. 너무 많이 쓰면은 더 이상 못 쓰게, 뭐 알람 주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어, 이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 이 참여라는 게 결국 얘를 많이 쓰는 것도 있거든요. 음, 네. 근데 뭐, 아직까지 바드 API는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바드 API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픈 API를 아마 AI API를 많이 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U 캐퍼시티나 GPU 사용률 증가,
그러니까 즉 뭐 이거는 여기랑 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저 성장이 앞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분기별로 보면은 그 순신규 AI, ARR이 그 더해진 게 보시면은 그래도 뭐 지난 분기보다는 줄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YY로 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클라우드 가이던스가 이제 26.5가 나와, 26.5니까 조금 뭐, 전체 클라우드 가이던스 여기보다는 좀 높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4분기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애저의 AI용 차세대 H백, VM, 요거 이제 버추어머신 일반 공급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전반적인 모든 그 파트 부분에서 다 좋았는데, 팀즈 프리미엄 유료 고객도 10,000명 이상으로 늘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CIO가 가장 최우선 순위가 둔 게 보안이에요. 근데 음, 보안도 이제 그 센티널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약 3년 전에 출시한 게 지금 그 10억 달러 ARR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만 5천 명의 고객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다른 뭐 G스케일러나 이제 그 작은 회사들보다 훨씬 앞서요. 앞서고 음, 지금 팔로알토의 프리스마 그 사스 요거 SASE 요거와 비견될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확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회사야 워낙 그 크다 보니까 보안 쪽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보안 분야도 지금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이 작은 업체들, 클라우드 보안하는 작은 애들이 되게 막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를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계속 음, 뭐 이 전반적인 기업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합쳐서 그 영업을 여기도 다 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뭐 고객 기반이 타도 너무 탄탄해서 이런 것도 그냥 내놓으면 다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그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나델라 CEO가 이야기한 거는 현재 그 포춘 100, 그러니까 글로벌 포춘지가 선정하는 100대 기업의 40%가 그러니까 40개 기업이겠죠. 이미 그 코파일럿 프리뷰 버전을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음, 피드백이 매우 긍정적이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게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전부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뭐 약간 도와주는 일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서 작성을 하든, 그러니까 작성할 때 워드나 뭐 엑셀을 쓰거나 파워포인트를 하든, 뭐 이메일을 보낼 때 아웃룩을 하든, 뭐 팀즈를 하든, 그냥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면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어, 의미가 그냥 예를 쓰면은 우리는 지금 그 파워포인트에 이미지 한 장 뭐 이렇게 넣어주는 그 정도가 그게 일부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주제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그냥 그 버튼을 누르면은 한 방에 그냥 만들어준다는 뜻이 되겠죠. 뭔가. 그 다음에 무슨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이메일이 왔는데 어, 바로 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설정해두면 AI가 그냥 코파일럿이 알아서 그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그냥 바로 답장을 할 수도 있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료 코파일럿 사용자 이 GitHub에 관련된 쪽이죠. 요게 이제 100만 명이 그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이제 넘는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게 뭐 계산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어 1억 2천만 달러가 이제 뭐 ARR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GitHub 사용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억에 이제 1억 명이었는데 올해 말 1억 2천만 명이니까. 근데 이게 전부 개발자는 아닐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여기 GitHub 회원인이니까. 이렇게 음, 쓰는 사람도 그냥 와서 이제 초보자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올려놓은 거 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자기 걸로 이제 자기와 소화해서 이제 쓰는 사람도 많아서 전문 개발자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이제 그 1억 명에 100만 명이니까 1%잖아요, 보급률이. 네.
예, 그게 10%만 돼도 엄청난 기회이긴 해요. 늘어나면. 엄청난 기회가 살아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워 플랫폼에 코파일럿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파워 플랫폼은 현재 뭐 그 12만 6천 개 조직이 쓰고 있는데 파워 플랫폼이라는 걸 그게 대표적인 게 3M, 음,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토요타, 프록트앤갬벌, 루멘, 내셔널와이드 이런 쪽으로 다 쓴대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코파일럿이 추가되니까 이런 기업들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애저 부분이 이제 그로스가 여기가 지금 26에서 27이니까 아까 애저가 28이었잖아요. 네. 요거 살짝 줄었는데 줄었는데도 이제 반응이 좋은 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적 가이던스를 한 게 아니냐. 요건 좀 밑에 다시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추세가 2분기에도 지속되는 거니까 앞서 이제 보여주셨던 그래프 그 히스토그램에도 옆에 그냥 연속으로 약간 낮게 두 개 찍힌 것도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어, 이 애저를 쓰는 데 있어 극단적인 랩핑 최적화라고 해서 이 랩핑이라는 게 약간 오버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쓰는 거가 약간 이제 최적화되는 그런 게 있다. 뒤에 구글에서 최적화가 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정상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오라클을 쓰는 사람,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가 쓰는 그 고객들이 이제 애저 클라우드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지금 안 넘어온 게 제일 많이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는 게 현재 금융 서비스 쪽이 이제 쓰는데 이게 클라우드로 안 넘어와 있거든요, 아직. 이거 넘어오면 또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새로운 AI 프로젝트들이, 어떤 식이냐, AI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전체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예, 어, 하는 거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게임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역풍이지만, 계속 장기적인 컴파운드, 계속 성장, 을 갖추는데 이제 역할을 할 거고,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을 한다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약간 가이던스가 약간 줄은 거는, 줄었는데 지금 이건 않는 것 같아요. 11월 1일 날 365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생각하면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잡은 게 아닌가. 일단 그거 많이 줄이고 생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 이제 구글은 앞서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약간의 좀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음, 그런데 이제 일단 서비스 부분 전체적으로는 파인 괜찮았고요. 클라우드가 이제 실망스러웠는데 여기 보시는 전체적으로 전체 매출은 11%니까 앞에 보시다시피 다시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괜찮았는데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아, 문제가 됐죠. 28에서 22.5로 이제 좀 폭이 컸죠. 그러니까 지난 분기 28에서 22, 그러니까 음, 22%로 보면 좀 큰 편인 건 사실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왜 그럼 줄었냐? 이제 클라우드 지출 최적화가 고객 일부에서 징후가 보인다. 있었다. 예. 다만 AI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AI 수요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초기 단계. 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 정도 초기를 벗어난 그런 실제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어, 근데 이제 구글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음, 이게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오픈 AI 거를 막 가져오니까 걔가 음, 일을 잘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덩달아서 이제 좋은 거고 여기는 네. 예, 일단은 자체적으로 이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클라우드 사용자나 그 소위 말하는 기업 고객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고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적은 음, 나쁘지 않았으니까 네. 혹시 아이비들이 목표 주가를 많이 하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금 네. 목표 주가를 올린 데도 있고, 아, 올린 데 있어요? 네. 오, 그, 야, 지금 뭐, 가서 보시면 로젠블라트, 파이프 샌들러 뭐, 이런 거 올렸던데요. 와, 네. 올린 데도 내린 있구나. 데가 그 바클레이즈랑 뭐, 근데 많이 안 내렸어요. 뭐, 키뱅크나 모건 어, 스탠리 뭐, 이렇게 내린 것 같은데. 한번, 아, 예, 올린 데도 있고요. 뭐 폭은 적어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그 두 개가 붙어갖고 그냥 케오패 당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렇군요. 둘이 붙어서 이제 KO패 당한 느낌이고, K6회, 네. 예. 그, 구글 클라우드 이제 뭐 앞서 봤던 이 22% 이렇게 지금 턴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턴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마진을 보면은 구글 클라우드가 마진이 지금 계속 여기 보시면, 이 개선됐어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4 이렇게 개선되다가, 이번에 마진도 떨어졌어요. 개선되다가. 이것도 좀 악영향이죠. 그러니까 전체 음, 구글 서비스 마진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35니까 이 중국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얘가 약간 떨어진 게 이제 원래 얘가 성장이 커야 되는데 마진도 크고 근데 그게 좀 떨어졌다는 부분하고 어 전체적으로는 좋았어요. 뭐 어쩌 뭐 그 같은 기간 그 EBIT는 133%나 증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그렇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이제 그 광고, 그러니까 광고 매출에 지금 이 TAC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간 줄었어요. 21.15. 요거 정도 조금 음, 낮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빨리 출시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제미니가 네, 2024년 출시 예정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요것도 아마 좀 실망스러웠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음,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 쇼츠는 그 매일 700억 회 시청한답니다. 많이 늘고는 700억이요? 있는, 예, 어우, 700억 회인데, 요것도 이제 보시면 뭐, 22년 1분기 300, 22년 4분기 500 해서 늘어났는데, 근데 메타의 릴스랑 비교하면 아직 게임이 안 됩니다. 예, 릴스는 2분기에 2천억 회입니다. 2천억 회. 와, 2천억, 와, 네,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도 이 격차가 줄어들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는 그냥 이제는 릴스가 아닌가. 빨리 네. 바꿔야 돼, 심볼을, 릴스로. 네. 이게, 그래서 쇼츠가 좀 못 쫓아가는 게 아닌가. 유튜브 전체적으로야 뭐, 맞지만. 그리고 이 구글의 여기 나오는 매출 중에 구글 이 아덜스라고 있어요. 아들이죠. 구글 아들. 여기가 아마 여기가 그, 이 구독 매출이에요. 구독 매출. 유튜브 구독 매출. 어,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고 안 보고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유튜브의 비광고 매출보다 이 광고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게 이제 귀찮은 거죠. 저처럼. 네. 어, 근데 적은 돈 내고 뭐 광고 없이 보고 음악 듣고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이 광고에 질리죠. 그냥 막 볼 때마다 질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큰 돈이 아니라서 예,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현재 그 1,000만 명 유료 고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제 요게 확보했고 또 이번에 그 나오는 버텍스 AI 이것도 음, 이제 지금 그러니까 활성 그 생성형 AI 프로젝트 수가 7배 증가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제 늘어나는 단계예요, 아직. 그래서 막 결정적인 건 못 미치는데 또 하나가 최근에 여기 아들벳에 보면은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가. 그죠? 네, 아들벳이 음,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가
지금 그 크롬북, 이 구글에서 나오는 그 웹 기반 그 노트북이잖아요. 네. 그 자기들이 10년 동안 정기적인 자동 업데이트를 해줬대요. 이런 노트북 없다면서 그 이야기도 어,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쓰고 있다. 그다음에 이거보다는 이제 이 웨이모죠. 그러니까 이 웨이모가 그 지금 대기자 명단이 10만 명 이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오스틴에 라이드 헤일링 시티로 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틴에서도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다음으로 이제 그 텍사스 오스틴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웨이모는 어쨌든 뭐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있어도 뭐 계속 해서 뭐 이렇게 할 것 같고, 이게 느는 거 같고, 또 하나는 그 윙이랑 월마트랑 그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 달라스 포스워스 지역에 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마존도 하지만 월마트도 이제 곧 여기랑 하나 봐요. 구글이랑 드론 배송을. 요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AI 쪽은 어쨌든 광고 쪽은 뭐 당연히 그 AI를 도입하면은 효율성, 성과가 개선되고 비용 절감되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도 나름 이제 자기들은 이점을 누리고 있다. 이 자기들 TPU와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뭐 그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바이백을 보시면은 지금 전체 그 프리캐시 플로의 70%를 바이백을 했는데 약 53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물량이 줄었죠, 수량이. 예, 그 정도 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현금이 아, 1060억 달러. 거의 뭐 매 20년부터 보시면 한 해 빼고는 다 1000억 달러를 넘겨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원래는 좀 많이 하다 90% 이렇게 뭐 하다가 좀 줄인 게 2분기랑 3분기에 뭐가 있었냐면 세금이 그 뒤로 밀렸대요. 그래서 4분기에 그 세금이 있어갖고 요걸 이렇게 줄였나 음, 봐요. 세금 내야 될 것 때문에. 그렇게 쓰여 있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 이 발표할 때 뭐가 있었냐면 그 탑라인 매출 성장이 음, 전체 그 오펙스가 증가하는 것보다 크다. 자기들이. 이게 이제 예상된다고 암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제 그 빠질 때 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지금 그 4분기 뭐 이 매출이 늘어나는 거, 음, 왜 이 픽셀,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하고 거기에 또 유튜브가 들어간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늘어나는 거하고 홀리데이 시즌 때 이제 자기들 제품 파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판매 마케팅비 이런 게 늘어나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투자한 만큼 더 이제 이게 늘어날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자본적 지출에 3분기에 80억 달러 정도 썼는데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쪽, 특히 이제 뭐 이 AI 쪽이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거는. 그래서 이게 의미 있게 증가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잘 되고 있는 거죠. AI 쪽에. 그러면은 결국 뭔가 이제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뭔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음, 그리고 4분기하고 2024년까지 계속 이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특히 AI 쪽, 데이터 센터 쪽에는 계속 증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빠져 있지만 페어밸류 상은 보니까 뭐 합리적인 수준인데 좀 빠져갖고 네.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뭐 IB들이 예상하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그 검색이나 광고, 어, 이쪽의 어떤 지속성, 그다음에 성장성, 회복세 이게 강하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된다면 주가는 뭐 지지될 거라고 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그 AI는 원래는 이제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은 이게 그 정당한데 뭐 앞서 말했듯이 이제 링 위에 둘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 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비자 같은 경우는 음, 지금 보시면 매출은 견조했고 특히 이제 P2P나 뭐 여행과 관련된 소비 뭐 비자 다이렉트 그 트랜잭션 이런 게 늘어나서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가이던스가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 성장률보다 좀 높다 보니까 EPS 그로스는 뭐 요게 그래서 조금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는 요인이 아닌가. 음, 내년 하반기가 더 높다고 나와서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기들이 주요 성장 동력이 바뀌고 있다. 어, 그러니까 소비자 결제보다는 이 밸류 에디드 서비스,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그 추가되는 서비스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예, 예. 결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쪽이 더 빠르게 성장해서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여기 보면은 매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밸류 에디드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사주 매입도 이제 계속하고 있고 신규로 이제 250억 달러 프로그램 승인했고 배당금도 16%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가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